집값에 거품이 끼고 있습니다. 보글보글. 네, 요즘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4월, 5월 이 627 대책이 나오기 전에 지금처럼 호가가 하루 지나면 막 몇천, 몇억이 올라 있고 이거 주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그런 호가를 따라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급하게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지금은 조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15억 이상인 곳들, 이런 곳들은 호가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서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라도 빨리 잡으셔라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몇 달이 가게 되면은 쉬어가는 타이밍은 반드시 옵니다. 너무 급하게 오르면 쉬는 타이밍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계속 과열일 수는 없거든요. 그 타이밍이 어떤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피로감 때문에 쉬어갈 수도 있는데 또 모릅니다. 예상 밖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조정장이 올 수도 있겠고요. 공급이 적고 금리가 내려가고 다른 자산들이 다 오르니까 부동산은 안 오를 수가 없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반드시 다 그렇게 되는 건 또 아니에요. 21년도에 집값 계속 올라간다는 심리가 전국을 지배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탁 꺾였죠. 그 트리거는 뭐가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떤 약간의 이슈가 있게 되면 충분히 꺾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단지 그 이슈가 무엇이 될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집 사지 말고 기다리세요 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시장이 지금처럼 막 뜨겁지 않을 때는 지금 준비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현재는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얼마까지 오른다, 얼마까지 떨어진다, 이거는 예측할 수 없거든요. 다만 이런 식의 분위기는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10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비교적 정상적인 흐름이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0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은 그 수가 많기 때문인데요. 15억으로 올라가고 20억으로 올라가면 몇 개 급지 몇몇 아파트들로 추려지고 또 25억, 30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또 추려지고 또 추려지고 이렇게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후보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급지일수록 완전히 매도자 우위 시장이고 금액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매도자 우위 시장의 강도가 조금씩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과열이 되고 있는가를 본다면 향후 몇 년간 신규 공급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분양 예정 물량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건 다 아시죠? 이처럼 공급이 위축되면 자연스럽게 전세나 월세 시장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입주 가능한 신규 주택이 줄어들게 되면 세입자들이 한정된 물건을 두고 경쟁해야 되므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전환 비율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매매가가 반드시 올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시장은 단순히 물량이 많고 적음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데요. 첫 번째로 짚어야 할 요소는 심리적 피로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너무 빠르게 상승했어요. 단기간에 수억씩 오른 단지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급등은 단순히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이 됩니다.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이 아파트는 이 입지 대비 너무 비싸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손실 기대의 증가가 생기는데요. 빠르게 오른 자산은 조정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키운다,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잠정적 매수자는 상승분이 곧 조정될 것이라고 판단하여서 대기를 미룰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심리적 저항선이 형성되면 거래는 급격하게 줄고 매수세는 주춤하게 될 거예요. 즉 공급이 줄더라도 비싸서 못 사겠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시세는 쉽게 오르지 못합니다. 실제 과거 사례를 되돌아보면 공급이 부족된 예견된 시점에서도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보합세를 보이거나 조정된 적도 있어요.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건 물리적인 공급의 양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체감 가격과 매수 의지라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지표는 전세가율이 되겠습니다. 전세가율이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뜻하는데 보통 60% 정도가 시장의 평균선으로 여겨집니다. 전세가율이 높을 때 투자자는 적은 현금으로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으므로 갭 투자가 용이해지죠. 하지만 전세가율이 낮을 때는 매수자는 전세가 매매 간의 차액, 그 갭을 더 많이 메워야 합니다. 이거는 레버리지 비용이 증가한다는 의미고요. 투자 진입의 장벽을 높일 수밖에 없겠죠. 보통 전세가율이 60% 정도면 균형이 잘 잡혀있다라고 보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이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곳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자체가 이미 너무 낮다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만큼의 투자 수요 유입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처럼 말도
말도 안 되는 급등 상황은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폭락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일정 기간의 조정과 숨고르기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이런 구간이 다음 상승기의 체력을 비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이 마치 2019년, 2020년을 연상케 하는데 그때 많이 돌았던 말이 뭐 벼락거지, 상대적 박탈감 이런 단어들이었거든요.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갈리고 괜찮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생긴 현상인데요.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과열된 시장은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집값이 오르면 좋을 것 같지만 상급지는 더 많이 오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금이 오릅니다. 양도세부터 해서 보유세, 나중에 갈아타게 할 때의 취득세 등등. 그럼 우리의 소비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전전 정부에서 26, 27, 28번의 대책을 쏟아냈을 때 결국은 전국 폭등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번 정부는 어떤 대책을 얼마나 내놓을지는 지켜보는 것도 시장을 전망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예측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대응을 하느냐 이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25일 10시 40분 JTBC 류승룡 배우 주연의 서울 자가의 대기업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드라마가 시작하는데 그 주인공이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큰 재미가 있을 겁니다. 드라마 티저 영상은 댓글에 남겨둘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